자,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주가 구간을 지날 때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요거 안 보시면 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테슬라를 주식을 1억 5천만 원을 저점에 딸 징후했더니 주가가 올라가지고 2억 3천만 원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그리고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선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전제는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답답하죠.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저도 제 것도 빠지고 있죠. 제 거만 따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똑같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라고 또 이제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이거 방송 준비를 이제 밤에 하잖아요.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조금 저도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올라요. 존버 가지고 계세요. 수익을 우리 키워야지. 빵빵 튀겨야지. 몇 퍼센트 올랐어? 50%?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게 지금 어렵죠. 그리고 이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시장이 동떨어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커져요. 그나마 어떤 경우가 낫냐? 1번 빚내서 투자한 것만 아니라면 조금은 마음이 낫고요. 두 번째, 내리긴 하는데 향후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이라는 내가 확신이 든다.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시간과의 싸움인 거니까 조금은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짜증을 조금이라도 0.1%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가 하락하면 스트레스는 누구나 쌓입니다. 근데 요 1, 2번 항목 있잖아. 1번, 2번 항목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최근에 주가 하락을 오랜 기간 거치고 있다면, 즉 내가 빚내고 투자한 것 아니어갖고 내 돈 가지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했고, 난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자신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주가 하락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꽤 오랜 기간 하방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이용해갖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이 상황을 먼저 한번 보세요. A씨가 최근 5년 동안에 테슬라 주식 4억 원어치를 꾸준히 사모아갖고 6억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이랑 좀 다르긴 해요. 지금 당장은.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는 연간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2% 양도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A씨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은 1억 3,1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올 초부터 테슬라가 어떻게 됐어요? 쭉 하락했죠. 그래갖고 A씨의 수익도 6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기분이 나쁘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빡빡빡빡 줄어들면 열받아요.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2억 5천만 원 날라갔잖아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딱 생각이 난 게 증여. 그래갖고 내 자식이 둘이 있지, 성인이지,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때려준 겁니다. 증여 주가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평균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2개월 내린 거하고 이후에 2개월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종가는 175달러로 이 사람이 결정이 됐고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 증여를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0% 1천만 원만 납부를 한 거예요. 각각 1억 5천만 원씩이니까 각각 1천만 원, 1천만 원씩만 납부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웬일?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하네? 그럼 뭐예요? 주식이 8천만 원 정도씩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 증여하고 2억 3천 증여한 효과를 본 거죠. 낸 돈은 얼마예요? 1천만 원만 낸 거고. 근데 2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딱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1인당 얼마씩 나오냐면은 3,600만 원씩 증여. 그러면은 2,600만 원의 증여세도 지금 아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1억 5천을 했는데 8천만 원은 또 이득이 됐으니까 증여세도 줄였고 주식도 8천만 원 상승하면서 자산 증식 효과는 1억 원이 넘게 각각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저점을 기어다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걸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때 근데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오를 것 같고 얘네들은 주면 어차피 얘네들은 존버할 애들이니까 그냥 주자 라고 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럼 뭐예요? 찾을 때 대표적으로 내가 빚을 내지 않았지만 저점을 기어다고 있는 업종, 이런 애들이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그 풍력, 엔터, 유통. 근데 풍력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바닥 기고 있는 애들은 풍력이고, 2차전지 저는 풍력은 제외시키겠습니다. 풍력은 뭐 향후에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2차전지, 엔터, 유통, 호텔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고 이 밑으로는 더 이상은 안 빠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진짜 헛웃음 나오잖아요. 하반기에도 지금 늦하반기인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투자 상황이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이게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이라고 나는 확보가 돼. 그리고 저점이라고 생각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자녀한테 좀 증여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증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저점 증여 있잖아요. 부자들이 오랫동안 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애들한테 해외 주식은 증여를 하는데 아예 그냥 사주는 방법도 있어요. 현금 그냥 1억까지 그냥 해갖고 5천 해갖고 1억 해갖고 싸게 그냥 그 양도소득세 저 증여세 다 내버리고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니네 이 주식 다 사 한 다음에 걔네들 사갖고 그냥 아니면 걔네 계좌 만들어갖고 사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존버해버리는 거죠. 지금이 싸면 뭐예요? 가치가 오를 자산이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미리 증여해갖고 얘네들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나중에 유학 가거나 할 때 재산 증식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PB들이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 아는 PB도 엔비디아 이번에 그분이 2017년, 18년도부터 고객들한테 엔비디아를 추천을 해갖고 작년에 반토막 났을 때 죽일 놈이 한번 됐다가 최근에 엄청 올라가가지고 이걸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세금 많이 나오겠는데요? 근데 증여하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한테도 다 증여해요. 자식들한테. 증여하면은 10%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증여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 조정 시기 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최대한 싸게 증여를 해줘야 이 싸게 받아가지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걸 타이밍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보기가 어려우니까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이랑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이 주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비중이 크고 꼴배기 싫어.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만 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도 주식 증여가 많이 늘어났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올 수 있죠. 선생님, 증여를 했는데 주가 더 떨어져서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취소하면 됩니다. 자녀의 계좌로 대체한 주식을 다시 내 계좌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단, 증여세 신고 기간이 있는데 증여일의 월말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 3개월 이내 요 기간 내에서만 증여를 취소하고 찾아와야 되고 그때까지 내가 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까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안 찾아오면 되는 거고 하락을 해도 내가 볼 땐 그냥 전후 2개월까지의 가격인 거잖아요. 2개월까지 가격이 봤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저점에서 하회하는 거니까 나중에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싼 가격에 증여를 한 게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증여 취소한 다음에 다시 증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도 요거 이제 시기 잘못 맞추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결정하는 주가 산정 방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증여 날의 종가가 아니고요. 이게 향후 전후 2개월이니까 총 4개월간의 평균 증여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싸게 해주고 싶으시면은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2개월 뒤도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해주면 오히려 싸게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향후 2개월도 근데 이제 6개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면 그땐 진짜 자신 있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녀 증여를 통해서 한번 해볼만 하고 이게 해외 주식은 좀 효과적이긴 한데 국내 주식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내 주식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씩 2명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증여세 없이 진행한 저평가 아니면 고점 대비 하락한 주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상승한다면 증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는 확실히 그 수익 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주식이 상승 후에 조정 국면에서 조금 전에 테슬라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때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못 팔았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5천만 원 현금 제외하고 주식 사는 증여하고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딱히 그 당시에 내가 증여를 5천만 원 1억씩 해줄 만한 그 여력이 없는데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려있는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금을 융통하기는 어렵고 주식을 딱히 이건 손절하기는 어렵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증여해줘갖고 얘 타이밍하고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 좋은 거죠. 이참에 증여해서 올해 네가 맘 편히 가져가라. 나만큼의 스트레스는 없을 거니까. 그리고 내 눈에서 살았으면 좀 좋을 이런 방법도 있대요.
그 주식이 조정 구간이 지나고 오르면 실제 증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가치로 돌아올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고, 한마디로 내가 잘 아는 주식이 남주긴 아까운데 그냥 내가 지금 팔기도 뭐해. 왜 오를 거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젠진 모르겠어. 그러면 증여를 해가지고 애들이랑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새로 사면 좋기도 한데 수준. 근데 새로 주식을 사주자니 현금이 없을 때. 그걸 자녀에게 증여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만들어주고 자산을 증식한다. 이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 큰 상승 뒤에 조정이나 뭐 이런 전략도 잘 먹히고요. 국내 주식도 지금 물린 주식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